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운 얼굴 뵙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세재민촉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싶은 유달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원래 있던 하창수 아나운서가 예. 야간 시간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입으로 온 유달리 아나운서를 저희가 저는 이제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예. 제가 좀 얼어버리는데 네. 오늘 좀 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네요. 이미 좀 말이 떨리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살짝 여기 근육이 경직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저 유 아나운서 네, 이름이 유달리라고 그랬죠? 네, 유달리입니다. 참 유달리 달리 보이네요. 어떻게 외모도 칭찬이시죠? 괜찮고, 예? 칭찬이시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그램도 유달리 다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혁신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 앉으시면 예, 됩니다. 예. 장관님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예, 아주 바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자유인이죠, 자유인. 지금까지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다 접고 한 3년 전부터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와 세계라고 하는 이름의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일 분야에서 나의 일이라고 할까요? 이걸 만들어 개척하고 기업을 한번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적인 네.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 제가 연구소는 주로 이제 산업 분야의 그 BM이나 이런 분야를 하는 거, 해외 마케팅을 개척하는 문제, 기업의 경영이나 이런 쪽에 속하는 그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서비스로서 엑스포 오송 엑스포의 예,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가끔 가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도와주는 거 하고 뭐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재밌게 삽니다. 정말 바쁘시네요. 근데 미래와 세계라 그러셨어요? 예. 미래와 세계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이제 시공을 초월한 예. 분야에서 일을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미래라는 예. 시간 개념의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공을 초월한 개념. 예.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봤을 때 국내와 이 제한되지 않고 국내와 세계까지. 세계를 포괄하는 그렇게 하는 개념으로 정해서 주로 이제 비즈니스 분야도 연구 분야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중심으로 하되 그것을 기업이나 개인이든 간에 해외 분야를 시장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여건상. 그렇죠. 그런 해외를 어떤 식으로 개척하고 해외와 연결할 거냐 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혁신의 규모가 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혁신을 예, 이끌어내고 예. 또 공기업에 가서 혁신을 내고 심지어 대학에까지 가서 하셨잖아요. 네. 이제는 뭐 대한민국을 전 세계로 이제 퍼뜨리는 혁신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 재밌지 않습니까? 화제가 많고. 네, 최근에는 멕시코랑 또 네. 경제 스승이라고 불린다고 예. 하시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KSP라고 나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우리의 개발 경험을 좀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작년에 가서 기계산업 분야에 대한 그 발전 방안을 좀 컨설팅 해주고 도와줬고 지금은 이제 금년에 또 내일 모레 나갑니다마는 도미니카에 저 무역 분야하고 이런 그 기능을 재정립해주는 그런 기능을 좀 하러 나가고 예. 장관님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그 장관님 저 퓨처 앤 글로벌이죠. 예. 미래와 세계. 그 세계 예. 이런 연구소를 하고 계시는데 예. 내가 알기로는 장관님께서는 정부에 있을 때도 뭐 산업자원부나 코트라 행자부에 있으면서 이런 역시 미래와 세계를 위해서 예. 계속 좀 일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민간에 오셔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나름대로 은퇴하셔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된 동기는 제가 그만두면서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인생의 5막이다. 예. 1막은
산업부에서 산업 분야에서 차관까지 하면서 평생을 일했던 분야. 예. 또 2막은 그걸 토대로 해서 CEO로서 처음 발을 디뎠던 코트라에서 글로벌 경영을 했던 경험. 그다음에 3막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서 정부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의 경영 틀을 만들어봤던 그 경험. 그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총장을 하면서 했던 대학 경영의 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의 기존의 조직 속에서 틀 속에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이제 5막은 제가 제 인생을 그려놓고 제가 하고 싶은 분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창조의 삶이거든요. 그게 재밌죠. 어떤 제약도 없이 네. 실패해도 나의 실패고 성공도 나의 성공이니까 네.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전 생각나는 게 예. 정말 대단하신 그 추진력과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이 100ppm 품질혁신 기억나시죠? 아, 예, 기억납니다. 예. 저는 그때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때 자신감 넘치던 그때 중소기업 국장 때라고 기억나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자신감 넘치던 그 목소리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뭐 심지어 좀 더 거창하게 나가면 세계적인 품질을 만들어내신 장본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찬에 맞습니다. 그 당시 그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셨어요? 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기본적 자세는 예. 꾸준히 뭔가를 변해야 된다는 그 기본이고요. 예. 변화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력을 봐더라도 한 곳에서 한 분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도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걸 공부하고 싶어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 꼭 관습으로 해왔던 것, 관례를 우리의 관례라고 했던 것 이런 것을 저는 부정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그럽니다. 전통과 관습과 관례로부터 해방되어라. 아.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다, 변화할 수는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온 게 이게 최고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부정에서, 현재의 부정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출발시키거든요. 그런 삶 때문에 저는 이제 뭐든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일관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르네요. 예. 네. 이게 현실을 부정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쉽게 생각하면 창조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르게 하는 게 어떤 건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엠머니도 지금 다른 경제 방송들하고 비교해서 맞습니다.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다른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하고는 제가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조금 하수네 하수. 여기 차별화 전략이고 여기는 창조 전략인데요. 네. 근데 장관님께 여쭤보신 게 장관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행자부 장관을 하실 때 정부 혁신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정부를 팀제로 전부 바꿨습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그 규제 개혁을 하는데 팀제로 바뀌지 않은 규제 개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장관이 만들어 놨는데 그게 거꾸로 돌아갔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장관님 말씀. 네, 이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초는 뭐냐 하면은 조직의 틀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정부 조직이 계급제입니다. 철저한.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 이 계급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계급이 돌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계급제라는 것은 창의성이 없고 책임성이 없습니다. 창의성이 없다는 것은 이 수평적 업무를 모든 업무를 쪼개놓고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요건 개인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나는 이만한 일을 맡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니까 이만한 일을 맡고 그런 자기 일을 맡아줬을 때 그 일을 연구를 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계급제가 됐을 때는 잘못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과장 책임입니까? 국장 책임입니까? 차관 책임입니까? 다 사인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면 하다가 책임질 사람 없으면 장관의 입장에서 야, 이 규모가 크니까 네가 국장이 책임져라. 좀 작으면 과장이 책임져라.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일이면은 모든 일을 쪼개놓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네 일로 주고 그
규모가 크니까 요 묶음을 주어서 이걸 팀장 책임하에서 팀장이 책임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장의 팀별로 나누고 팀장이 책임하에서 개인별로 나눠주고 수평적 조직으로 만들어주면은 자기의 미션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고 잘 되면 자기 공이고 못 되면 자기 과거든요. 근데 계급제는 수평적으로 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라고 합니까? 뭐 하려고 하면은 국장의 입장에서 야 바빠 죽겠는데 뭐 그런 걸 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걸 해.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계급제는. 그렇죠. 그래서 계급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의 출발은 조직은 뭔가요? 미션이 그 부처의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 체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행 체계를 만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수행 체계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또 그 선택을 하게 있거든요. 계급제든 팀제든 조직의 장이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조직 개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외정시대 하고 있는 계급제로 그대로 바뀐 겁니다. 외정시대.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계급이거든요. 그 완전 계급제. 그 일본 때부터 한 거예요. 총무과장이라는 제도가 일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일본 이제 사실 제가 총무과장의 이름을 운영지원팀이라고 바꿨지만은 총무과라는 게 그게 일본식이거든요. 그거 다 바꾸는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 조직 체계도 정말 혁신의 출발이고 조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의 체계인데 그 체계를 그렇게 과거 지향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죠. 역시 혁신 전도사님 다음 말씀이었는데요. 네, 저는 이 장관님 닉네임이 경영의 신, 혁신 전도사라고 들었거든요. 마음에 드시나요? 뭐 싫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동국대학교 총장 취임 시절에는 학교 순위가 44위에서 10위 안으로 진입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영에 따른 비결이 있을까요? 학교든 공기업이든 정부든 기업이든 기본적 경영의 컨셉은 같습니다. 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는 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조직이 대학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계시네. 정말로. 아마 계시니까 느낄 겁니다. 경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할 때 이펙티브니스나 이피션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개조차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으로 하는 얘기가 대학에 경영대학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체의 모델을 못 만드느냐 하는 농담을 했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는 경영의 틀을 만들어준 겁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대학 행정의 틀을 만들어준 거죠. 일하는 것은 일을 쉽고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들어준 조직을 만들면은 다른 사람이 열을 걸려서 일할 것을 여기서는 닷새 만에 해주면은 그건 성과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4년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했던 고객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일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이 동국대학교에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경영의 관점에서 조직을 해주면은 좋아진다. 지금 어느 곳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래서 정부도 경영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행정이가 다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정부 내에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의 기법을 정부에 적용시키는 것이 행정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아질 수 있죠.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해서 실제 장관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도 큰 조직에서 움직이니까 또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게 더 그만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소기업을 가보면요. 그게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어떻게 혁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단순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의 조직 체계나 이런 것도 단순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리더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생각을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의 토대 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그래서 혁신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상황 인식 능력입니다. 상황을 잘못 읽으면은 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대응이 나올 수가 없죠. 상황만 제대로 읽어주면은 아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읽을 수만 있다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를 동원해서 자문을 구하면 되죠. 그러나 상황 인식을 잘못하면은 어떤 대응도 할 수가 없죠. 안 하죠.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중소기업의 장이 사장이 예컨대 리더가 CEO가 전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조직 구성원이 같이 일할 수 있느냐 즉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리더십 그거 간단하죠.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노력이 먼저 되면 된다.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 시스템에 정보화 시스템에 뭐 일하는 조직 체계 그거 과감하게 아니 크게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중소기업은. 그런 기본적 틀 속에서 모양만 갖춰주고 대신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그런 걸 끌고 갈 수 있는 능력만 갖춰주면 되지 않느냐. 저도 이 부분은 장관님께 전적으로 동감인 게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리더가 어찌 보면 주먹구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말씀대로 상황 인식을 해서 우리 기업을 뭔가 우리 상황에 맞도록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우리는 좀 부족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 지원 정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외부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기업을 새로 바꿀 수 있고 맞습니다. 이 기회는 많은데 리더가 나서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관님 말씀처럼 리더들이 중소기업 CEO들이 바뀔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창업할 당시에는 그 리더인 뭐 CEO가 됐든 아니면 대표가 됐든 사장이 됐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야말로 일에 파묻혀 사는데 이게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장통이라는 게 오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오는 게 보면 오만이나 자만으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 많으니까. 그때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옆에서 말하는 귀 안 들립니다. 맞습니다. 안 들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먹구구라는 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혁신의 마인드를 심어주는 사실은요. 우리 지금 기업 업계를 보면은 성공적으로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연구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얘기 들은 우리 나 교수께서는 옛날에 중기청에서 다 그걸 해봤지만은 중소기업청이나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주고 하는 제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길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경험이 많으면서 은퇴했던 사람들이 지금 멘토제도 비슷하게 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처 수상이 했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뭐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이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문명이 된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된다. 이랬습니다. 대처 수상이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느끼게 하고 생각을 바로 갖게 하는 방안. 그것이 중소기업 CEO들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그게 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이 아까 비즈니스 모델 그 연구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KSP 날리지 시어링 프로그램 하신다고. 저도 지금 터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에게 자꾸 성공 모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장관님이 그런 연구소에서 그런 모델들을 많이 확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정부 정책도 효과를 보는데 지금 그거 없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정부 또는
내가 그냥 거저 먹는 거다. 정책 쇼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쇼핑. 그렇잖아요. 정책 쇼핑. 사실 참 좋은 얘기인 게 저는 지금 그 미래와 세계가 한 1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파트는 그 지금 얘기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BI를 개발하고 그 BI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BM을 만들고 그 만드는 작업을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뭘 만드느냐 요새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비스 디자인. 그러니까 제품이 지금까지 기존 전통적인 컨셉의 제품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수요 창출이 안 되니까 TV 아니 냉장고가 음식을 보관하는 기능이 아니라 거기에서 음식을 그 내용이 스스로 냉장고가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재료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생활 디자인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비스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럼 만드는 것을 기업을 지원해주고 연구해주고 그것이 되면은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사업화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한계 사업화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해외에서 수요 창출을 해주는 노력.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또 해외 마케팅이거든요. 이런 쪽에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하고 또 저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같이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업과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고 기업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것만 잘해주면 기업은 얼마든지 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야 뭐 경영 자체도 생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죠. 변화무쌍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들을 기업에 적용을 시켜주면 기업도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 장관님을 과거부터 사무관 때부터 모시고 일을 해봤지만 이렇게 저는 우리 고위공직자 모델로서 장관님을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고위공직자들이 나와서 이런 경험을 쌓고 나서 마지막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에다가 자기가 가진 지혜를 사회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장관님 특히 나는 그걸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부끄럽습니다. 역시. 그런데 어떡하죠?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시간 참 빠르네요. 너무 빨리 갑니다. 참 근데 지금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그런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한번 하십시오. 장관님한테 합류하겠습니다. 저도 그쪽에 제가 자리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